안녕하십니까. 가다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는 아버지. 자, 오늘은 이제 소설 끝내고 수필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쭉 선생님이 수필을 쭉 틀어놨었는데 어떻게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제목이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털었을까? 였는데, 자, 여러가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 뭐냐면은 갈래가 수필입니다. 여러분, 수필이 뭔지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를 피셔야 되냐면 48페이지에다가 요거를 필기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시하고 소설을 배웠습니다. 문학 안에 시하고 소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장르인 우리 수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수필이란 무엇인지 거기다 먼저 필기를 한번 해봅니다. 수필이란 자, 비전문적인 작가가 자, 자신이 경험한 일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48페이지에다가 여러분 필기를 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수필이 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란 비전문적인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비전문적인 작가가 쓰는 거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수필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작품 대회 막 할 때 여러분 시 아니면은 뭐 쓰라고 그래요? 수필 쓰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교과서에 쓰인 사람이 뭐 비전문적인 작가가 쓴 수필이 사실은 실리지는 않죠. 좀 이렇게 전문적인 작가가 쓰긴 하지만 어쨌든 왜 형식 없이 자유로운 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수필의 포인트는 바로 자신이 뭐한 일을 쓰는 거야? 경험한 일을 쓰는 겁니다. 경험한 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 허구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허구는 절대로 수필에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학 작품은 허구가 기본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수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는 작품이 바로 수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분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이라는 이순원이라는 사람이죠. 소설가인데, 직업은 원래 소설가예요. 근데 여기서는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수필을 썼네요. 자,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어서 일어났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썼네요. 자, 제제 어머니의 이슬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게 짝대기 가지고 풀에 이렇게 이슬이 막 맺혀있죠? 그걸 이렇게 막 떨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재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아버지 나가 아들에게 쓴 편지로, 자, 그래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었네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등굣길을 함께 가면서 이슬을 떨어주었던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수필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학생들이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수필을 읽으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떨어졌던 그 이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슬의 강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도 자식을 키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은 선생님 막상 키워보니까 자식은 절대 그냥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맨날 그 똥기저귀 갈아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재워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부딪힐까봐 막 해야지 되고,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하루 세 끼 그 밥을 차려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대단하게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하냐면은 많은 공을 들여야지만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생님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숙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글의 짜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글은 처음과 끝을 가운데로 가지고 중간 이야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나가 어릴 적 학교 다니기 싫어했음을 아들한테 고백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어요. 어릴 적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던 모습이야. 그런 다음에 자기가 아들한테 학교 가기 싫어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수필이 마치게 됩니다. 즉, 여기 중간 부분이 이제 옛날 어렸을 때 회상 이야기, 즉 내부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외부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듯 내부 속의 외부, 즉 거꾸로 안 했네요. 외부 속에 내부가 있는 바로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적어주세요. 자, 우리 액자를 보면 뭐가 있어요? 겉 이야기가 있고,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거. 요게 액자죠? 그러니까 그런 구성을 가진 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겉이야기, 외부 이야기하고 내부 이야기 중에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그림도 이제 액자보다는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하듯이 안에 있는 내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내부 이야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네요. 자,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죠. 내부 이야기가. 그러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께서 신장로까지 데려다줘요. 신장로라는 얘기는 새로 뚫린 넓은 길인 거고, 그 산길을 넘어가는 길을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게작대기로 이슬을 털어주시면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거기 길을 건너 다 가서 뭐냐면 새 신발과 새 양말로 뭐 한 거예요? 갈아 신겨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경험하고 나는 그 후로는 절대로 결석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일단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로 나눠져 있다. 무슨 식 구성? 그래요. 액자식 구성. 요거 중요하고요. 액자식 구성이다.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여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자, 과거 얘기가 회상되어 있다라는 거,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슨 형식? 그래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다. 요것도 중요하네요. 특이한 구조가 다 있네요. 액자식, 편지 형식. 자, 친근하고 정감 있는 대화체를 사용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 자, 이제 어떻게 5분 평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탑재해 놨었는데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저 문제 풀었나요? 자, 5분 평가 빨리 안 한 친구들은 자, 지금 영상 스톱하고 5분 평가를 바로 풀으세요.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5분 평가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분 평가 같이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OX 퀴즈부터. 자,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왔습니다.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져 있었죠? 자,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친근감을 느껴준다. 오케이. 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3번. 아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나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결석을 하는 실수를 했지만은, 자식도 결석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수필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처럼 부모님을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나처럼 결석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수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밑에 보면은 자, 나는 어린 시절 학교가 너무 멀고 학교도 뭐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를 못 오는 상황에서는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 학교를 오고 싶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일상에서 항상 있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를 가는 거 너무 지겨워서 사실은 싫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했던가 라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나는 어머니의 뭐를 보고 어머니가 들고 있었던 건 뭐야? 그래요. 지게 짝대기죠? 지게 짝대기 이렇게 를 보고 엄마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사실은 자, 6번. 어머니는 나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학교로 가는 산길에 있는 뭐를 떨어줬어요? 그래요. 이슬을 떨어주었다. 묻지 말라고. 사실은 이슬을 떨어도 사실은 묻었어요. 물에 흠뻑 젖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슬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슬강이었다. 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어머니가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준 이후 나는 학교에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석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결석하지 않은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결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자, 그 다음 요 8번 문제 요거 중요하네요. 굉장히. 자, 8번 문제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다시 한번 쳐두고요. 자,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 이렇게 있는 거 무슨 구성이라고요?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액자식 구성의 내부 이야기하고 외부 이야기를 구분해보는 그런 문제예요. 어떤 게 외부 이야기였냐면은 자, 아들한테 고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 자신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5번 얘기 요게 외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3번, 4번 이 과거의 과거 회상 부분이 바로 내부 이야기 이렇게 구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맞은 말은 이 글은 나가 아들에게 보내는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 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편지 형식,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 글은 나가 어른이 된 현재의 이야기인 외부 이야기 속에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무슨 식 구성? 이거 계속 나오네? 자, 액자식 구성. 자, 이 수필이 액자식 구성이지만 소설도 액자식 구성을 가진 작품들도 있어요. 액자식 구성이란 말 잘 좀 문학에서 잘 좀 기억해둬야 할 이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11번, 12번. 자, 이 글에서 이슬강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끝없는 뭐를 의미한다? 끝없는 뭐를 의미해? 그래요. 끝없는 꾸중?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번 문제. 자, 산길을 지나며 옷과 신발이 모두 젖은 나를 위해 어머니가 준비한 새 뭐를 갖고 오셨어? 네, 새 양말과 신발 이렇게 되겠네요. 신발은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자, 5분 평가까지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큰 산을 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왔지만은 우리 1단원 다 배웠어요. 1회 1단원, 1회 2단원까지 해가지고 1단원 전체 문학과 소통이라는 단원을 다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대단원 형성평가, 대단원 문제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다시 학교에 와서 이 부분은 다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기말고사 대신 시험 범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좀 공부가 부족했다 라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되돌려 가면서 다시 꼭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하루 빨리 학교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 안녕.